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요리에 대한 제가 세워놓은 개념입니다. 뉴저널리즘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새로운 그 언론 사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보통 그 언론은 객관성의 신화를 가지고 하죠. 내가 보도하는 것,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보도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뉴저널리즘은 그걸 다 전복시키죠. 기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주관성이 관여를 한다. 그 기술하는 방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종교, 태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학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 어느 지위에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그 보도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주관을 더 강화해서 드러내고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뉴저널리즘입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야 이거 내 일이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하는 뉴저널리즘인지 뭔지는 저는 몰라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의 글쓰기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뉴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딱 제가 정의를 한 게 이거였습니다. 나는 필자가 아니다. 보통 그 언론사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쓰다 보면 그 글 쓴 자, 기자가 자기의 감상 같은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보통 쓰는 방법이 기자는 뭐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기자라는 제3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기사문에 나는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뉴저널리즘 정신의 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글일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세상을 읽는 그런 글쓰기이니까 실용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실용문으로만 보이기는 싫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문학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원래부터 문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내 글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얻어내 나가는 방법을 저는 문학가처럼 그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묘사력이 뛰어난 사람도 안 되니까 제가 가지는 글쓰기 방법은 이 필연이라는 것으로 가집니다. 논리적 필연.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반드시 써야 되는가를 두고 갈고 닦기 하면서 글을 써 나가는 거죠. 힘들어요. 글을 쓸 때마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 문장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 부사가 있어야 돼. 이 형용사가 적절해야 돼. 이게 주어는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논리를 가지고 음식도 저는 봅니다. 다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이치는 그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 여기저기 다 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읽고 세상을 본다 그랬지만 음식 맛에 대한 품평도 그냥 하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돈벌이 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품평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품평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그 품평을 합니다.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요리란 무엇인가의 개념은 이겁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요리에 대한 제가 세워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을 볼 때 식재료에 대한 것을 먼저 집중을 하겠죠. 이 식재료를 왜 가져와서 이런 요리를 했는가? 그 요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없애고 최소화하고 극대화했는가? 그 요리 기술이 적절한가? 장점과 단점에 맞는 적절한 요리법을 구사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했는가 안 했는가에 집중해서 그 음식을 보는 거죠. 그 논리가 적절하다 그러면 제 입에 어색해도 맛있는 음식으로 저는 점수를 줍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 논리가 안 보이면 빵점입니다. 그 생각의 그 틀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그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 혼자만의 것입니다. 요 진리, 일리, 무리라는 그 말을 저는 평소에 제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어떻게 해서 글을 쓰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을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이제 김영민 교수, 철학자인 김영민 교수의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갖다가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학문에는 진리가 없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하는 그 이치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없다. 그럼 뭐?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않다. 일리만 있을 뿐이다. 예.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일리 있다. 그 일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일리이지 진리는 아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일리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다. 일리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각각의 생각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더 나은 일리, 큰 일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리를 서로 존중하는 이런 방식의 토론들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일리가 큰 일리일 수도 있고 작은 일리일 수는 있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황교익이가 이야기하는 일리는 요즘 좀 득세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큰 일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황교익의 일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일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죽어나갈 수도 있겠죠. 일리 없음, 이건 약한 일리, 뭐 이러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글쓰기가 무리는 아니게끔 해야 된다. 이치가 없는 그런 글쓰기나 생각들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일리, 무리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항상 저는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은 일리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강력하게 내 주장을 진리다 하고 반드시 믿으라 하고 이제 이런 것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내 일리를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죠. 일리가 있는가 없는가. 힘들어요. 어떻게 가끔씩 보면 진짜 무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 잘난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같습니다. 그냥 하나 청년기 때 생각했던 거, 처음의 생각을 평생의 직업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제 삶을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만히 지나놓고 이렇게 궤적을 뚫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연세대 교수였는데 그분 뉴저널리즘이라는 것을 저한테 던져준 그분한테 저는 늘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뉴저널리즘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 이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글쓰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어난 그대 벗어날 수 없어 영화를 보고 또 네 생각에 잠겨 여주인공이